매플놀립까지 했고 판다스라는 거 얘도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 조작 이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케팅 쪽에서 소비자들의 금리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양상 뭐 이런 주제를 쓴다면 금리와 소비자들의 지출의 이 두 개 관계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이런 분석을 거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을. 근데 이게 뭐 판다스만으로는 안 되고요. 다른 툴도 있죠. 라이브러리로 쓰는데 일단 이 판다스의 기초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행과 열 이 두 개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얘는 엑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엑셀 인터페이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학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써져 있고 이 밑으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학번 데이터가 있고 이름 데이터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테이블이죠. 테이블 데이터.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데이터 중에서도 차원이 있죠. 차원. 1차원 배열. 얘는 시리즈라고 하고 2차원 배열의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시리즈의 구조 시리즈의 구조입니다. 이게 잠깐 보세요. 인덱스와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딕셔너리랑 구조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키랑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로 이루어져 있죠. 시리즈에서는 딕셔너리의 키 역할을 하는 게 인덱스고 밸류의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얘네들이 딕셔너리처럼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니까 판다스라고 가져온 다음에 얘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쓸 때마다 판다스를 일일이 치고 있을 여유 없으니까 어떻게 부르겠다라고 엘리어싱을 해줘야 돼요. 엘리어싱.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엘리어싱을 PD라고 해준 이상 판다스를 이렇게 안 쓰고 PD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 이름별로 엘리어싱 하는 게 정해져 있긴 합니다. 뭐 관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PD는 판다스고 넘파이는 NP예요. 그리고 GUI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파이썬으로 GUI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모듈 중에 요게 있는데 얘는 TK라고 부릅니다. 이거였나? 이거였나? 아무튼 TK로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판다스 임포트 한 다음에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A는 뭐야?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이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판다스 안에 있는 시리즈라는 함수에다가 인자로 딕셔너리를 준다면 이런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요. 이렇게 해도 되고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만드는 거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시리즈 있죠. 시리즈의 인덱스랑 값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인덱스 시리즈의 인덱스 먼저 인덱스 먼저 보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실행했을 때 첫 번째 시리즈에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첫 번째 시리즈의 인덱스가 리스트 형태로 나오죠. ABC라고 해서 요게 인덱스. 그러면 값을 찾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덱스가 아니라 밸류스입니다. 밸류스. 그러면 밸류에 해당하는 게 리스트 형태로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딕셔너리가 아니라 리스트를 시리즈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하나 만들자면은 1, 2, 3? 아니다 1, 2, 3 말고 DEF라고 하겠습니다. DEF.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시리즈는 어때요?
인덱스와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만들었을 때랑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만들었을 때 비교해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딕셔너리로 만들었을 때 딕셔너리의 키가 인덱스 자리로 갔죠. 근데 리스트로 시리즈를 만든 경우에는 리스트의 인덱스가 시리즈의 인덱스 자리로 갑니다. 자동이에요. 근데 0부터 시작하는 거 썩 보기 좋진 않죠. 그럴 때 이 뒤에다가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인덱스는 해놓고 내가 원하는 값으로다가 그러면 012에서 123으로 바뀐 거 보이죠? 그 인덱스 바꾸는 거로 입력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에서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부분만 보는 게 가능합니다. 딕셔너리 하나 만들게요. 캔버라가 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나라별 수도예요. 여기서 한국 것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딕셔너리처럼 써주면 됩니다. 딕셔너리에서 원하는 데이터 볼 때 키 이름으로 접근했듯이 시리즈의 인덱스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대괄호 안에다가. 서울 나오죠? 그리고 딕셔너리에서는 한 개만 봤죠? 시리즈는 2개 이상 가능합니다. 2개 이상 보는 거 가능한데, 자, 이거 그러면 똑같이 캐나다 쓰면 될까요? 뭐라고 하죠? 에러 메시지 봤더니 key of type tuple not found and not a multi index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왜 그러는지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죠.
대괄호 하나 더 써주면 돼요. 두 가지 이상일 때. 두 가지 이상일 때는 대괄호로 써주면 됩니다. 왜냐면 시리즈가 뭐 1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형태가 표 형태죠. 이렇게. 그리고 시리즈는 딕셔너리랑 다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SR4에 그러면 0번 인덱스에 있는 거 이 데이터죠? 서울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스로도 여러가지 두 개 이상 접근할 때 대괄호 두 쌍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시리즈는 사칙 연산도 가능합니다. 4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5 더하기 6 두 시리즈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끼리 더해진 채로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죠. 두 시리즈 간의 곱도 가능하고, 그리고 한 시리즈에다가 특정 값을 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원소에 뒤에 나온 게 곱해지거나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이었다 라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입니다. 2차원. 행과 열로 이루어진 것.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각 컬럼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리즈를 가로로 쭉 붙여놓은 거, 이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판다스 원문을 안 넣었군요, 제가.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 예제.
이렇게 하나 예제 가져온 다음에 만들어진 거 보도록 할게요. 좀 기다렸다가 이런 딕셔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 모습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이름이랑 나이랑 성별 시리즈를 각각 가로로 이어붙인 꼴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건데 리스트로도 가능합니다.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얘는 진짜 2차원이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대괄호. 왜냐면 2차원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게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이걸 묶어줘야 진짜 비로소 2차원이 되니까. 그래서 요 1, 2, 3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행으로 들어가고 4, 5, 6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두 번째 행 마지막에 들어있는 리스트가 마지막 행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순서대로. 그리고 이걸 묶어줘야 온전하게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서 얘가 인덱스, 요게 컬럼, n까지 써줘야 되고. 보통 이제 행은 로우라고 하고요. 열은 컬럼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코드라고 할 때도 있고 튜플이라고 할 때도 있고. 보통 이거는 이제 정보 처리 자격증 거기서 나오는 용어니까 행과 열 다른 이름을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자, 근데 보면은 리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행과 열의 이름이 좀 불편하죠. 숫자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에 인덱스에다가 뭐 1, 2, 3이라고 해주면은 이 부분이 바뀌고 열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컬럼 쓰라고 붙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원하는 이름을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뭐야 대괄호. 이렇게 말 그대로 인덱스랑 행의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인덱스의 위치랑 열 이름의 위치 정확히 알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뭐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미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와 컬럼 이름 변경하는 것. 일단 인덱스 먼저 바꾸는 법은 인덱스 얘를 보면은
시리즈에서랑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리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바꾸고 싶은 이름으로 써주면 돼요. 컬럼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11, 12, 13으로 어때요? 인덱스랑 컬럼의 이름 변경 잘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한 번에 다 바꾸는 거였는데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쉬었다가 원하는 부분 골라서 바꾸는 거 가능하다고 했죠. 네, 사용하는 거는 이거예요. 리네임. 리네임을 쓰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인덱스를 바꾸고 싶으면은 인덱스는 하고 중괄호를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인덱스의 이름을 뭘로 바꿀지 쓰면 돼요. 그러면 행 1로 바뀌었죠? 로우 1이었던 게 행 1로 바뀌었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세요. 자, 근데 이거는 원본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df2 로우 1 그대로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작성한 코드가 원본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는 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df2는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원본은 여기 있고 이게 복사본이니까 이 내용을 원본에다가 적용시키려면은 이런 식으로 덮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영이 되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덮어쓰기를 안 하겠다. 이 안에다가 inplace라는 옵션 값을 true로 주면 돼요. 얘는 바로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을 원본에다가 바로 덮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었을 때는, 이거 안 썼을 때는 덮어쓰기가 안 되죠? 얘의 기본값이 false라는 뜻이에요. inplace는 파라미터인데 매개 변수인데 이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false로 정해져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바로 적용됐죠? 컬럼은 이게 컬럼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컬럼스 바꾸고자 하는 게 뭐 11을 컬 1로 바꾼다든가 인플레이스 옵션 값을 준다면 11이 컬 1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번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인덱스란 컬럼을 잠깐만, 근데 순서가 되나? 로 2를 행 2로, 열 2를 컬 2로. 혹시 모르니까 인플레이스 옵션은 잠깐 빼고,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인덱스를 먼저 쓰든 컬럼 먼저 쓰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성했던 데이터 프레임에 펜과 열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드롭이라는 함수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df2에서 로우 3을 제거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자로 뭘 제거할지, 그리고 축 방향의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축 정보는 엑시스라고 있고요. 여기 뒤에다가 뭐 인플레이스 옵션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얘는 인플레이스 옵션은 자유예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갈립니다. 어때요? 축 정보를 0이라고 주면은 가로 방향으로 삭제하죠. 세로 방향은 뭘까요? 이거는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지우려고 하는 축 정보의 방향에 얘가 없으니까. 세로로 지울 땐 축 정보를 1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로 방향에 있는 거는 컬럼이죠? 컬럼 이름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축의 정보 엑시스 이게 0일 때는 가로 방향, 1일 때는 세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스는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리고 드랍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뭐 인플레이스 저는 true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미 삭제된 거를 또 시도하려고 하면은 못 지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하면은 df2 다시 이렇게 덮어 썼으니까 네. 이 정도가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자면
잠시만요. 세션이 많아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 먼저 또 페이지에다가 됐다. 유료 버전이 아니라서 유료 결제했으면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데 지금 전 유료가 아니니까 인덱스 로우 식별하는 값 어, 인덱스는 가로줄입니다. 인덱스 행을 인덱스로 다루려면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로 딕셔너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번호는 1, 2,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소로 하겠습니다. 주소 자 이렇게 그랬을 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준다면 인덱스는 0, 1, 2죠. 자, 이 인덱스를 변경하는 거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인덱스를 변경하는 방법 일단 현재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gf 인덱스 이렇게 나오네. 초기 값이 0이고 1씩 증가하면서 레인지 함수 있죠? 레인지처럼 나왔네. 이 범위인데 왜 이렇게 나왔지? 아까는 리스트 형태로 나왔는데 어쨌든 세 개가 있으니까 그 개수에 맞게 처음부터 어떻게 바꿀 건지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바뀌고 난 뒤에 이것까지 확인했는데 이거 하나만 바꾸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는 전체 변경이잖아요. 전체 변경. 전체 변경 말고 하나만 개별적으로. 낱개로 변경하려면 인덱스의 밸류스 보시면 어레이 형태로 나오죠. 현재 인덱스의 밸류수 어레이 형태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얘가 대괄호잖아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거 바꿀 거면 0이라고 해놓고 근데 바꾸기 전에 인덱싱 하듯이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가 1번이라고 했을 때는 2번이 나오죠. 왜냐면 얘는 1번이니까. 자, 이렇게 나온 거를 원하는 걸로 바꿀 때는 변수의 값을 재정의 하듯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이 A, B로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하나씩 낱개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은 데이터 프레임에는 지금 인덱스가 따로 존재하죠. 이런 인덱스 말고 컬럼에 이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번호로 인덱스 역할을 하면 좋겠죠. 자, 이거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죠. 컬럼만 따로 부여하면은 보이는 게 시리즈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기존의 인덱스가 사라지고 번호라는 컬럼이 인덱스 자리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인덱스의 컬럼명, 이거는 이제 다른 컬럼명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밑에 위치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으로 정해지지 않은 게 있었으니까 기본으로 했을 때 정해지지 않아서 이름이 없어요. 좀 더 정확히는 인덱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컬럼으로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 쓴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이 존재하니까 컬럼을 인덱스에다 갖다 썼으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인덱스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로 인덱스를 설정했는데 컬럼에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두 개 겹치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이 인덱스에 있는 번호를 다시 없애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인덱스를 초기화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뭐 데이터 프레임을 2개 이상 다룰 때 쓰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간의 그 어떤 인덱스 관계가 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인덱스 초기화는 인덱스 리셋이라는 함수를 써요. 이거 쓰면은 인덱스가 초기화 되는데 실행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셋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의 내용은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리셋. 순서가 바뀌었네. 리셋 인덱스예요.
리셋 인덱스. 캔낫 인서트 번호라고 나오죠. 그 이유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얘를 지울 때 이것만 떼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컬럼으로 다시 밀어버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already exist 나왔으니까.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컬럼으로 돌리려고 봤더니 컬럼에 번호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컬럼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한 초기 상태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여기에다가 리셋 인덱스를 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012가 초기 인덱스예요. 근데 그걸 초기화한다는 거는 012를 다시 새로 만들고 지금 있는 012얘는 컬럼으로 밀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인덱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전에 있던 게 012 데이터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전에 있던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만들고 싶을 때 리셋 인덱스를 써도 됩니다.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을 때 이 인덱스 이름이 없죠. 근데 리셋을 하고 나면은 인덱스라는 이름이 마음대로 정해지는데 이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인덱스의 이름을 설정할 건데 얘는 name이라고 하면 돼요. 얘 이름을 df inde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 생겼으니까 얘네 컬럼 이름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리셋 인덱스 실행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컬럼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볼까? 얘 이름을 번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리셋 인덱스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다를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어, 인덱스 다시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뭔가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 인덱스 컬럼을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컬럼 삭제. 일단 df 해놓고 얘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 보면은 인덱스를 초기화해서 번호를 풀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일반 컬럼으로 갈 때 충돌했어요. 그러면 리셋 인덱스를 사용할 때 옵션으로 드롭에다가 true라고 준다면 이 동일한 이름의 인덱스가 안 밀리고 그냥 삭제돼요. 음. 여기서는 이미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못 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드롭 값을 true로 주면서 그냥 존재하니까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df 이렇게 보려고 하면 원본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요. 얘가 원본이고 여기다가 한 거는 복사본에다가 한 작업이니까. 항상 판다스 이용할 때 데이터 프레임 또는 뭐 시리즈 얘네들의 원본을 보호하는 게 기본이고요. 원본에 변경한 사항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복사본에 적용해서 복사본을 반환해 줍니다. 함수도 반환을 할 수 있죠. 함수 종류로 이제 뭐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변경하면 뭐 원본에 바로 적용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사본에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복사한 내용을 따로 가지고 싶다 그럼 변수에다가 담아두는 게 맞겠죠? 음, 음, 이렇게 이게 싫으면 인플레이스 쓰면 돼요. 음, 아시겠죠?